자, 빨리. 시간이 없어. 자, 82쪽을 한번 보세요. 절대값을 포함한 식입니다. 먼저 몇 번을 풀 거냐? 3번에 2번을 먼저 풀 겁니다. 3번에 2번 한 번만 봐주세요. 3번에 2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3은 9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문제는 풀려면 절대값이 없어야 문제 풀어요. 절대값 있으면 문제 못 풉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하느냐? 첫 번째로 절대값 속이 0 되는 값을 찾습니다. x에다 몇 넣으면 0 됩니까? x에다 3을 넣으면 0 됩니다. 이 값을 찾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절대값 문제의 기본 풀이는 이겁니다. 절대값 a는 플러스 a로 절대값이 사라지거나 마이너스 a로 절대값이 사라지죠. 플러스 a로 사라질 때는 a가 0 이상일 때, 마이너스를 달 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인데 사실은 이 등호는 어느 쪽에다 넣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붙는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 절대값은 원래 결과값은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체가 양의 값이 되도록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로 x는 3이 기준이면 두 번째로는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 x를 3을 기준으로 해서 딱 자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범위가 나눠질 거냐? 당연히 x가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3보다 클 때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되면 경계값이 빠지죠. 우리가 보통 크다에 경계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 x를 3보다 작은 경우랑 3보다 큰 경우로 나누는데 이때 요 사이에는 누가 붙느냐 하면 또는이 붙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두 종류로 나눴다. 3보다 작을 때 또는 3보다 클 때로 이런 의미야. 그래서 또는이 붙게 되고 또는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지막에 작을 때나 클 때나 다 답입니다. 또는 이쪽도 답, 이쪽도 다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만약 x가 3보다 작은 범위에서 문제를 푼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절대값 소개값이 음수가 되니까 x제곱하고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정리가 될 겁니다. 물론 넘어오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위에서 해를 구한다는 거야. 해를 구하면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는 0 해가지고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이 나오죠. 맞지? 맞나? 맞게 풀었지. 그러면 여기서 뭘 하느냐? 조건과 해의 공통 범위를 찾는다. 공통 범위. 그러니까 여기서는 3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만 공통 범위에 들어가는 해와 범위의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다시 또 푸는 거야. 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때는 x제곱이 되고요. 이 절대값이 플러스를 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있었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 해가지고 이 식이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 3이 근에서 빠졌는데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었으면 답이 됐을 거 아니야. 이거 경계값 같은 경우는 이쪽이나 이쪽 한쪽에서 만약에 빠지면 다른 쪽에서 또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해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4 또는 x는 3 나오는데 당연히 해를 찾으면 어떠냐? 이 범위 안에서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 정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가 나온 거기 때문에 꼭 범위 안에 들어가는가 확인을 해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가 될 수 없습니다. 범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x는 3이 해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두 개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요 또는 해서 이것도 답, 이것도 답.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방정식을 풀면 해가 최대 4개까지도 나와. 이쪽에서 2개, 이쪽에서 2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해의 개수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이 푸는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이 순서는요 방정식에서도요 부등식에서도요 함수에서도요 모두 다 사용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적어놨지? 꼭 적어놔야 돼. 나중에 곧 나와. 부등식에서 또 나오고 곧 나옵니다. 자 그런데 3-1번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3번에 1번 같은 문제. 이건 1번 문제에 보면은요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4는 0인데요 1번도 x에다 몇 넣으면 0 돼? 절대값 속이 0 되는 값이 0이죠 0.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로 나눠서 풀면 돼. 이것처럼 풀면 돼.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야. 또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이 풀이 방법은 모든 절대값을 푸는 방법의 기본이야. 기본. 이 방법을 풀면 다 풀려. 그런데 3번에 1번 또는 그 밑에 3-2번 같은 문제는 다른 방법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절대값 x를 제곱을 하나 x를 제곱을 하나 같습니다. 이거는 참이야 참. 그러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고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이 식을 제곱을 하는 것은 절대값을 제곱하는 건 제곱이 있으면 있으나 마나 결과는 똑같다. 당연한 얘기죠. 음수를 양수로 바꿔서 제곱을 하나 음수를 음수 상태로 그대로 제곱을 하나 결과는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이렇게 봐. 이 식을 볼 때 너도 절대값이 있다라고 내가 쳐줄게. 이렇게. 이렇게 아예 식을 봐고요. 그래놓고 연습 석현아 그래놓고 말이다. 이거는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치환은 안 해도 돼. 치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안 하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안 하고 풀어도 돼. 치환을 하게 되면 이 식이 t제곱 3t 마이너스 4는 0 해서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4에 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식이 풀려서 t가 마이너스 4 또는 t가 1 이렇게 풀리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할 거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건데요. 치환을 하면 범위를 찾아야 된다. 치환을 하면 범위 찾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봐. x가 만약에 음수야. 음수의 절대값은 뭐죠? 음수를 절대값을 씌우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양수가 나옵니다. t가 0이 x가 0이면 0이 나오죠. x가 양수면 양수가 나오겠죠. t 값은 결과값이기 때문에 어떠냐? 0 이상인 값만 나오겠죠. 0 이상. x에다 어떤 수를 넣더라도 그 절대값까지 계산한 결과인 값은 0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 나왔잖아요. t 값이. 그 중에서 음수는 버려요. 양수만 돼요. 사실은 뭐 이거 안 해도 답은 나오는데. 자, 그래서 t가 원래 누구였느냐? 절대값 x였어요. 절대값 x. 절대값에서 1되는 수는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한비야 절대값에서 1대로 쓰는 뭐가 있을까?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그래서 이 식의 답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답이야. 1번의 답.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맞니?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아, 네.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이야. 이게 의미하는 게 x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을 의미해. 그런데 거기 체계 풀이를 봐봐. 체계 풀이는 이 방법으로 풀어놨거든. 체계 풀이는 이 방법으로 푼 거야.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로 나눠서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있는 문제처럼 절대값 속에 있는 식과 절대값 밖에 있는 식이 달라. 모양이 달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기본이야. 그런데 절대값 속에 있는 식과 절대값 밖에 뭐 완전제곱식 부분이 똑같다면 치환을 해서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 3-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치환을 해서 풀 수도 있어. 또는 3-1의 1번도 그래. 이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형태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형태들을 여러분이 보고 연습은 이 왼쪽 범위 나누고 이 방법으로 푸는 걸 연습하는 게 기본이야. 절대값 문제는 이 방법으로 푸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이. 예. 아,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절대값은 절대값 속이 음수냐, 절대값 속이 양수냐에 따라서 이 절대값이 풀릴 때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느냐, 플러스를 달고 풀리느냐로 바뀌어. 식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절대값이 어떻게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절대값이 없는 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식의 구조가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해가 달라질 거 아니야. 이 범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풀리려면 x가 요게 음수돼야 되니까 x가 3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식이 이렇게 풀리고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범위 때문에 식이 이렇게 풀려서 답이 나온 거라 범위 안에서 해를 찾아야 돼. x가 지금 x는 모든 x는 3보다 작을 때만 생각할게 하고 시작한 거야. 근데 3보다 3과 같은 게 나왔어. 그럼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버린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이 절대값이 플러스로 풀릴 수도 있잖아. 플러스로 풀리려면 어때야 돼?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요 등호는 양쪽에 한 번만 넣는 거야. 1학년 때는 이거 등호를 양쪽에 다 넣잖아요. 무조건 감점이야. 3학년 때는 양쪽에 다 넣어도 감점 아니야. 사실은 이게 양쪽 다 넣어도 해랑은 전혀 상관없거든. 그런데 1학년 때는 무조건 감점이야. 이렇게 넣으면.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x가 3보다 큰 수라면 이 절대값이 절대값 속이 양수니까 그대로 풀리지 않겠어? 그래서 범위로 나눈 거야. 그래놓고 푼 다음에는 반드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만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어디까지? 가우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우스 문제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예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좀 문제로도 있었는데 여기 예 있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거기다가 혹시 색볼펜이나 표시 좀 해놔. 이 문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 1, 예 2. 예 1, 예 2 그 두 개. 예 있잖아. 중간에 예 있고 아래쪽에 예 있고. 가우스 문제 형태가 1학년 때 내는 게 두 가지 형태란 말이야. 혹시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기호를 가우스 기호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대가로 비슷하게 생긴 이 기호를 여기 보면 책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이거를 가우스 기호라고 불러. 가우스 기호라고. 그 다음에 이 가우스 기호는 이 속에 x를 넣으면 x를 넘지 않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봐봐. 대소를 비교하면 크다, 같다, 작다. 예준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 대소 비교하면 크다, 같다, 작다가 있겠지. 크지 않다. 무슨 말일까? 크지 않다.
작달까?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소 비교는 작다가 있고 같다가 있고 크다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부정이라는 게 있어. 부정. 이 부정이라는 건 공통수학 2에서 배워. 아까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한번 배우지 않나? 명제 배우지 않나? 명제? 중2 때? 삼거지 뭐 그런 거 배우잖아. 거기에서 보면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수학에서 부정이 두 가지 뜻으로 사용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부정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로 사용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은 식을 우리가 부정형, 해가 없는 식을 불능형 이렇게 불러. 한자인데 요즘도 쓰긴 해. 근데 요즘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로 이제 주로 표현을 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사용이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얘기는 요거 무엇이 아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다. 그럼 크다 빼고 나머지를 얘기해. 크다 빼면 뭐가 남니? 작거나 같다가 남지.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건 이제 2학기 과정에서 배우는데 수학에서 부정 중에 무엇이 아니다. 이거는 나는 오른손잡이가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 방금 누가 얘기했죠? 뭐라고? 왼손잡이다가 아니죠. 그렇지. 오른손잡이가 아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야. 왼손잡이일 수도 있지만 양손잡이일 수도 있는 거지. 난 그리고 손으로 밥 안 먹고 뭐 이제 물론 말도 안 되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부정은 반대가 아니라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다. 그런 의미를 갖거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다. 그래서 크지 않다. 그러면 크다를 제외한 나머지 대소비교다. 이런 의미를 가져. 이제 뭐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가우스 기호에서 보면은요. 가우스 기호에서 첫 번째 줄에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크지 않은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크지 않은.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작거나 같은 이런 말이야.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이걸 우리가 계산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돼. 저 가우스 기호 자체가. 그러면 작거나 같다라고 직접 표현해주면 훨씬 편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쓰느냐? 학생들 헷갈리라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 겉멋수학. 겉멋수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작거나 같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기호는요. 만약에 여기에 1.7이 딱 들어왔다. 가우스 1.7을 계산하세요. 그럼 몇이냐? 1이 됩니다. 가우스 값은 1. 이렇게 끝이야. 이게 끝. 가우스 3을 계산하세요. 그럼 몇일까?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그렇죠. 3. 정수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상에 예를 들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어. 여기에 1.7이 있는 거지. 그러면 1.7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제일 큰 정수 찾아. 그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양수일 때에는 소수점 있으면 소수점 그냥 떼버리면 돼.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2.2가 한 이 정도 있겠죠? 마이너스 2.2의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몇일까요? 마이너스 2.2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마이너스 3. 탐이 울지마. 몇이요? 마이너스 3. 그래서 무조건 소수점 떼면 안 돼. 무조건 떼면 안 되고 양수는 소수점 떼면 되고 정수는 그대로, 음수는 소수점 있으면 자신보다 하나 작은 수로 가겠지. 그러지?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가우스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숫자만 넣어주느냐? 이제 거꾸로 우리한테 물어봐. 야, 근데 말이야.
A라는 수가 있었어. 근데 이 가우스 기호를 계산을 해봤대. 그랬더니 놀랍게도 3 나온 거야. 그러면 A는 몇이었을까? 이렇게 물어봐. A는 몇일까? A는 딱 3일까? A가 몇인지는 몰라도 3점 얼마겠지. 4는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3은 되죠. 그래서 3 이상, 4 미만. 4보단 4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우스 X가 정수 n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X의 범위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인 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책에 있는 문제 예 1번. 그런데 말이야, x가 몇인지는 몰라. 그런데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수래. 그런데 이 범위에 해당하는 수 중에서 x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 이 범위 안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이 있을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자리 있잖아. 이 자리. 이 자리는 몇인지 몰라도 얘는 항상 정수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지 안 그러니? 가우스 기호의 결과는 무조건 정수야. 그런데 x 값이 1에서부터 3까지면 이 가우스 결과는 몇 또는 몇 나올까? x가 1점 얼마부터 2점 얼마까지야? 2도 나올 수 있고. x가 그러니까 만약에 x가 1.3이었어. x가 1.5야. x가 2야. x가 2.5야. 가우스 결과는 이건 몇이야? 1. 이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가우스 결과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x 값들을 여기다 넣을 때마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몇인지는 몰라도 정수로. 근데 나오는 정수는 딱 몇 가지야? 두 가지밖에 없지. 두 가지밖에 없지 않니? 이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수는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 첫 번째 이제 유형이야 이게. 야, 만약에 말이다 x가 1과 2 사이의 수라면 그러면 가우스 결과는 몇일까요?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몇으로 바뀔까요? 1로 바뀌겠죠. 이 결과가 이렇게 1로 바뀌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x 제곱이 3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플러스 루트 3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아까 우리 절대값에서 했잖아. 범위를 주고 그 범위 안에서 답을 찾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순서 자. 여기 와 재밌는. 범위를 주고 범위 안에서 답을 찾으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마지막에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만 답이고 범위를 벗어나는 건 버려야 됩니다. 범위를 주면. 아까 절대값에서도 범위가 있었잖아. 범위를 주고 그것 때문에 식이 나오고 답이 나왔으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답인 거야.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이 이 범위 때문에 식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아니? 범위 때문에. 범위가 출발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로 범위를 내가 2 이상 3 미만으로 줬다면 이 범위 때문에 가우스라는 결과가 2라는 결과로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이 식의 결과가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가우스가 정수 2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x제곱이 4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 또는 2가 되는데 이번에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재미가 없나?
뭐 어려운가? 하지 말 걸. 하지 말 걸.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가우스가 있는데 아까 우리 절대값 문제에서도 한번 생각해봐라. 두 번째 절대값은 절대값이 없었지만 x제곱이 절대값이 있다고 쳐도 상관없었잖아. 그래 놓고 보니까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잖아. 그런 것처럼 거기 두 번째 문제는 또 밑에 얘라고 돼 있는 거, 얘는 이렇게 범위를 안 줘. 두 번째 형태는 범위를 안 주고 문제가 이렇게 주거든요. 가우스 x 제곱 빼기 6의 가우스 x 빼기 7은 0. 다음 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모양이 서로 어떠니? 같죠. 아까 절대값에서도 둘이 똑같으면 뭐 했니 우리? 치환했죠. 치환은 그런데 선택사항이라고 했잖아. 필요 안 하고 그냥 절대값 있는 상태로 바로 풀어도 돼. 여기서도 숫자만 놓고 보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하면은 몇하고 몇으로 돼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7하고로 되죠? 그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가우스 x를 하나씩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우스 x가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1 또는 가우스 x가 7이 되죠. 아니요. 그 다음에 이 식은 아까 이것처럼 이제 답을 찾는 거야. 정수가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또는 7 이상 8 미만, 이게 답이야. 방정식인데 답은 부등식처럼 나와. 이런 형태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게 정수가 아니라 분수나 이렇게 나오잖아? 버리는 거야. 가우스의 결과는 무조건 정수로 나와요. 이게 이제 가우스입니다. 이럴 때 안 볼 수도 있어. 한번 그냥 얘기한 거야. 그런 형태가 있어. 아마 학교 시험 우리 학교는 좀 어렵게 돼요 라고 소문난 학교들 좋아요. 그런 학교들은 가우스 문제를 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4쪽. 와, 우리 빨리 87쪽까지만 지도 나가자. 87쪽까지만 지도 나가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연습 문제를 또 주말 동안에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84쪽 한 번만 봐볼까? 84쪽 인쇄돼 있지? 84쪽. 자, 판별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판별식 준서. 판별식 공식이 뭐였지? b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걸 판별식이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은 0.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근데 만약에 실근이 아니면 그냥 풀지 말고 넘어가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식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보려면 어때야 되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원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떠냐? 이 식이 실근이에요? 실근이에요? 실근이요? 실근이요?
이 식은 허근이죠. 왜 허근이죠? 루트 속의 결과가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i로 바뀌니까 허수니까 허근이겠지.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실근이냐 허근이냐 볼 때 굳이 다른 데 볼 필요 없이 이 자리가 음수가 나오면 i로 바뀔 테니 루트 속이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될 테니까 허근일 것이고, 루트 속이 양수가 되면 플러스 루트 값 마이너스 루트 값에서 실근이 두 개 나올 것이고, 만약에 루트 속이 0이면 이 자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이 하나만 나와.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 근이 하나만 나오면 그건 우리가 중근이라고 부를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이 자리 루트 속의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를 판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불러주잖아. 그런데 아까 우리 근해 공식에서 보면 어떠냐? 요 자리가 근해 공식이 아까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2b 프라임을 제곱을 해서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짝수 공식이었죠? 여기서 짝수 공식을 하려면 그러면 루트 속에서 몇을 빼내죠? 4를 빼내는데 그게 루트 밖으로 나갈 땐 2로 나갔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 4를 빼낸 식, 4를 이렇게 빼낸 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4분의 d라고 부르지. 4분의 d. 판별식을 4로 나눠준 식이다. 그래서 우리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 4분의 d 또는 d 프라임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원래 근해 공식에서 4로 묶어내 가지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를 판별식으로 사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과는 똑같죠. 이게 양수냐 0이냐 음수냐를 판단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식이 판별식이야. 제일 많이 쓰는 식이. 맨날 판별식 써. 몰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모르겠으면 판별식 쓴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판별식이 고3 때까지 계속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판별식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 맨날 쓴다는 건 간단한 식이 있으면 간단한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냐, 판별식이 0이냐, 판별식이 0보다 작냐는 루트 속을 의미하고 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의 값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 값이 0이면 중근, 이 값이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x제곱 플러스 3ix 플러스 마이너스 2는요, 다음 식을 푸시오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식 보면 요런 자리를 우리가 계수라고 하죠. 계수. 근데 요 계수 자리에 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허수가 들어가 있죠. 허수. 그러면 우리가 얘기가 좀 달라진다.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 식은 이렇게, 내가 문제 똑바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i 제곱이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식을 플러스 2i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i, x 플러스 i,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판별식 있죠. 이 판별식은 a랑 b랑 c가 실수일 때를 얘기해. 실수일 때 A, B, C 자리 중에 어딘가에가 허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 식이 성립하지 않아.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저 식을
실수인 계수를 갖는 식이다 해가지고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 계수가 실수인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각각 중근과 허근이 되는데, 근데 요 중근을 갖는다는 중근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근이 중복된다는 거잖아. 이거는 언제도 되느냐? 허수인 계수일 때도 돼. 판별식이 0 되면 허수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 있잖아. x 플러스 2i의 제곱은 0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돼. 이런 건 허근이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건 완전 제곱이니까 중근이잖아. 중근이라는 건 근 두 개가 중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판별식이 0이다 되는 거는 계수가 실수든 허수든 상관없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본이 계수가 실수일 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너희 교육과정에서는 계수가 허수인 건 거의 나오진 않아. 거의 나오진 않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이 부분 84쪽에 노란색 부분에 중간에 시작하는 말 있잖아. 계수가 실수인 이 말을 좀 배워해 주세요. 요런 게 함정이야. 계수가 실수인. 아까 우리 그런 말 썼잖아. 2차 방정식에 2차라는 말이 있냐 없냐 이게 뚫려져 버린다고. 그런 것처럼 계수가 실수인 이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져. 그래서 계수가 실수일 때 기본적으로 판별식을 사용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86쪽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87쪽 해버리면 서로 곤란하니까. 네. 그 대신에 86쪽에 여기 4-3번을 한번 풀어보자. 86쪽 4-3번. 지금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판별식, 부등식은 뭐 풀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풀어봐요. 제 문제 정문도. 준아, 87쪽까지 나가도 돼? 아니면 86쪽에 4-3번을 열심히 풀래? 선택해. 좋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잘 이해 안 되거나 그러면 나한테 꼭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지금 하는 거 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충 87쪽까지 진도 나갈까요? 열심히 빨리 4-3번 풀래요. 네. 이거 판별식 D랑 4번의 D랑 무슨 차이예요? 둘이 똑같아. 똑같아요? 결과 똑같고. 왜냐하면 이게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이렇게 한쪽에 0이 붙기 때문에 한쪽에 0이 붙으면 양변에 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눌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 그런데 왜 이걸 구분을 하느냐 하면 A로 하면 숫자가 커져. 우리 수학 문제 풀 때는 고등학교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약분해 놓고 시작하거든. 숫자를 키우면 실수가 나와. 그러니까 가능하면 숫자를 0에 가까운 적은 숫자들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판별식을 쓸 때 b제곱 마이너스 4a 쓴 사람, b제곱 마이너스 4ac 쓴 사람은 실망이에요. 짝수 공식이었어요. 꼭 그렇게 하도록 연습을 해야 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가 2가 있잖아. 2가. 그러면 B'이 2로 나눴으니까 K가 B'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귀찮더라도 나 그냥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쓸 거야. 이러지 말고
좀 귀찮더라도 이걸로 하라고. 응? 그래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 다음에 실근이라고 그랬나요?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 쓰잖아. 판별식 b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더라도 양변에 4로 나누면 똑같거든. 4로 나누면 그러잖아. 당연히 없어지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키우지 말라는 거야. 숫자를 가능하면 키우지 말아라. 그걸 이제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인가 마이너스 8인가 그래서 k가 4보다 큰가 맞나? 틀렸니? 묶어야 돼요. 아 플러스 8인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만 쓰면 안 돼. 문제 시작하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2차라는 말 있어 없어? 있어. 그럼 K는 몇이면 안 돼? 2차 일단 깨? K가 몇이면 안 되냐니까? 그렇지. K는 마이너스 2면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답이에요. 혹시 이렇게 쓴 사람? 이렇게 써서 틀린단 말이야. 시험 보면.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틀려. 그러니까 꼭 그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부등식 그런 말들이